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팔공산 자락에 있는 미륵전불사 천정갑입니다. 오늘 소재는 저희 집에서 이번에 겪은 그런 사례를 한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집사람이 그 직업이 요양보호사 그걸 관리하는 그 사무실에 그 사무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오늘 코로나 백신을 구청에서 맞으라 했던 모양입니다. 저는 백신을 맞은 줄 모르고 그래 있었는데 아침에 제가 자고 일어나니까 집사람이 출근하지 말고 나를 응급실에 좀 태워달라 그렇게 이야기하길래 왜 그러냐 물으니까 어제 백신을 맞았는데 집에 와가 도저히 못 견뎌서 119를 불러서 응급실에 갔다가 왔는데 도저히 이게 효과가 없고 지금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아프니까 좀 기다려 달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거 지금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물으니까 조금 있으면 괜찮을 것이다 해서 기다리다가 제가 출근을 했습니다. 그래가 며칠이 흘렀습니다. 저는 좀 출근이 일찍 한 날도 있고 좀 늦게 한 날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집에서 주차장으로, 그러니까 유로 주차장이 차를 대놓고 있으니까 집에서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유로 주차장으로 이렇게 걸어서 이제 골목길로 나오는데 제 사람이 사무실에 출근했다가 집에 다시 오는 길이었던 모양입니다. 그 골목에서 만났는데 왜 집에 오느냐 이래 물으니까 도저히 몸이 안 좋아서 그래서 집에 온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 하고 내가 싹 돌아서 오는데 하시는 말씀들이 이번에 할아버지들이 아니었으면 죽었다. 5분 고비를 못 넘겼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급히 사자비를 오늘 중으로 사자비를 빨리 마련해서 오늘 죄를 지내라. 그렇지 않으면 큰일이 날 것이다. 그래서 집사람 전화를 했습니다. 빨리 사자비를 마련하라. 그래서 집사람한테 제가 돈을 좀 많이 빌려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사람의 돈이 없어요. 제가 필요할 때 빌려 쓰고 주도 못하다 보니까 지금 죄를 지려고 하면 당장 500을 지내야 되는데 사업이 어디 있느냐. 내가 다 빌려 써보고 안 줬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현금 서비스라도 빼가. 죄를 빨리 지내자. 그래서 현금 서비스를 빼서 급하게 죄를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현금 서비스 빼서 죄를 지내니까 다급하게 불은 껐지만은 이거는 본인 돈이 아니고 현금 서비스를 빼가지고 어차피 제자가 갚을 돈이기 때문에 100% 효과는 듣지 않는다. 다음에 죄를 다시 지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 그러고 지냈는데 며칠 있으니까 도저히 못 견디겠다. 그래서 또 데려와서 죄를 또 지냈습니다. 그런데 조금은 나은데 100% 효과가 없어서 또 죄를 지내라. 이제는 본인 돈, 본인이 버린 돈과 죄를 지내라. 제자 돈이 섞이지 마라. 제자 돈이 섞이니까 효과가 100% 없다. 그래서 본인 돈으로 해야만이 이 사자들이 물러간다. 그래서 이번에는 700을 내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700이 없고 집사람들 그런 이야기 하니까 내가 돈이 700 어디 있느냐. 사는 데서 사다 가면 되지. 사는 것도 이제 싫다. 사는 것도 귀찮다. 너무 힘들다면서 자포자기하고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공기한 게 집사람한테 빌린 돈을 거기서 공제를 하자. 그래서 그걸 공제하는 조건으로 죄를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응급실에 한 2번가 갔습니다. 응급실에 가서 갈 때마다
CT 찍고 칼슘 CT 찍고 머리 CT 찍고 그래도 이상이 없으니까 본인은 호흡이 갑갑하고 머리는 아프다 하고 그래서 다 해도 안 되고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서 MRI도 찍어봤습니다. 그런데 아무 이상 없다. MRI도 이상 없고 CT도 이상 없고 본인은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 아파 죽겠다 하고 호흡이 갑갑하니까 그래서 죄를 지냈는데 그 죄를 지내니까 하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원래는 집사람을 데려가야 된다. 원래 집사람 데려왔습니다. 원래 집사람이 본인은 모르지만 원래 태어날 때 단명이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막내둥이가 있는데 이 막내둥이가 이 초등학생 때부터 이 집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중학생 되면 데리고 가라. 그때까지 봐달라. 또 중학생 되니까 또 데려왔습니다. 고등학생 되거든 데려가라. 그때까지만 봐달라. 그러니까 고등학생에 또 데려왔습니다. 대학생까지만 봐달라. 대학생 되거든 데려가라. 그랬습니다. 그때마다 올 때마다 사제비를 조금씩 받아서 집사람이 짜증 내든 화를 내든 억지로라도 그 돈을 받아서 그때마다 사제비를 조금씩 내면서 돌려보냈습니다. 대학생 되면 데려가라 했는데 이제 막내둥이가 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하고 나니까 바로 데리러 왔습니다. 이제는 내가 더 받으려 할 명목도 없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우리 막내둥이가 수도권의 모 대학에 간호과 졸업해서 그 대학에 이제 겨우 이제 취직을 해가 수습 과정에 있는 한 달 3개월 중에서 이제 첫 달 한 달째 수습 과정에 있는데 얼마 전인가 저한테 전화가 와서 많이 울더라고요. 아버지 힘들어서 도저히 못하겠다 하면서 밤에 울더라고요. 집사람은 생사고비를 넘지 못해서 중리산익하고 있고 그 꼬맹이는 힘들어 못하겠다면서 울고 저도 그랬습니다. 힘들고 못하겠거든 내려오너라. 그래서 아버지 일이 힘든 것이 아니라 왜 사람들이 너무 힘들게 합니다. 조금만 더 견뎌보고 못 견디면 내려가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부모가 돼서 힘든데도 참고 견디라 말을 할 수 없어서 못 견디겠거든 내려와라. 그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집사람한테 하지 않았습니다. 집사람은 또 저하고 달라서 그런 것도 못 참고 사회생활 어떻게 하느냐고 또 고함을 지르겠죠. 그래서 나중에 알은 이야기인데 딸내미도 엄마한테 힘들다고 말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자기도 지금 생사고비 넘지를 못해서 호흡은 가깝고 머리 아픈 그 상황에 전화 오니까 울기만 했답니다. 그러니까 막내 딸내미가 그럴 얘기해요. 엄마한테 하순이 날 전화를 했더니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꾸 울기만 한다. 나는 힘들어서 엄마한테 전화를 했는데 엄마는 자꾸 운다. 울기만 하더라 그래요. 그래서 저를 700만 원을 가지고 저를 지낼 때 그 담당하시는 분이 원래 장모 앞으로 육신의 장모 앞으로 가족을 다 보내야 할 사주를 가졌다. 그런데 그쪽에는 이런 걸 믿지도 않고 또 천도시키지 않고 장인이 돌아가신 지가 30년이 다 돼 가는데 천도를 시켜주지 않고 그러니까 그 장인이 저승 가서 사자탈을 써가지고 자기가 자식을 다 데려가야 하는 그런 역할을 맡았다. 자식이 처남 둘에 집사람 서인데
그걸 다 데려갈 역할을 맡았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죄를 지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번에 넘겨주면 친정 아버지가 바로 밑에 남동생을 데려갈 것이다. 그래도 또 천도를 안 시켜주면 그 밑에 있는 동생도 데려갈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제가 죄를 집행했지만 정말로 너무 끔찍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담당관이 그분들이 와가지고 직접 내 몸을 빌어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은 부인할 수도 없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사람한테 그랬습니다. 이번에 넘어가면 반드시 다음에 또 데려올 것이다. 5번에 넘겨주지만 다음에 또 데려올 테니까 그때 반드시 저승비를 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반드시 밑에 동시에 간다. 그러고 있었는데, 그리고 우리 딸내미가 이어서 사무실에 근무를 합니다. 결혼한 출가 딸내미인데, 그 재질 때 딸내미가 그 자리에 참석이 있었습니다. 그 딸내미 보고 하는 이야기가, 너희들도 빨리 1,000만 원, 10,000원 해서 전도를 지내라. 급하다. 피틀 내가라도 빨리 1,000만 원을 막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그분들이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한 보름쯤 됐습니다. 한 집사람이 전화 와서 뜬금없이 동기가 갔다 그래요. 무슨 말이고 이렇게 하니까 동기가 갔다. 저승 갔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영안실에 와 있다 그래요. 집사람 재진이고 딱 15일 만에 처남이 자살했다. 그래서 자살한 걸 모르고 며칠 동안 발견이 안 돼서 집에 가는 사람이 그걸 보고 목을 매서 자살을 했다. 그 일하는 가게에서 자살했기 때문에 며칠 동안 그 매달려 있었던 모양입니다. 실행한 사람이 보고 경찰에 신고했는데 병원에서 검언을 하니까 사망한 지가 한 이틀 전에 사망했다. 그렇게 결론이 났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그 처남은 결혼 안 하고 혼자 살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장례를 치를까 물으니까 화장을 해서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장례식장에 가지 않는다. 그 대신 내가 부준하마. 그리고 장례식장에 안 갔습니다. 그러면 아버님, 그리고 장인이죠. 그 산소 옆에 가서 뿌리주면 안 좋겠느냐 이래 하니까 아버지 파모에서 화장해가지고 수목장 했다 그래요. 그건 무슨 소리냐 물으니까 작년에 집안들이 전부 다 산소를 파모해가지고 다 수목장 할 때 같이 했다 그래요. 그랬습니다. 내가 안 믿어지면 어디 물어는 보지. 나한테도 물어는 보지. 왜 그런 끔찍한 일을, 그 큰 일을 왜 상의도 없이 그걸 파문을 해가지고 화장에 수목장을 하느냐. 그러니까 집안을 하니까 같이 했다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하는 이야기가 본인이 사망하기 전에 그 1, 2장 유서를 써놨더랍니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해달라 하고 내 죽으면 화장해서 수목장 한 아버지 옆에 뿌려달라 이렇게 유서를 써놨더랍니다. 그래서 그렇지 하고 장례를 치르고 집에 왔는데 집사람 보고
3일 넘기지 말고 빨리 천도를 지내라. 죽은 처남이 장례식으로 올 때 따라왔다. 빨리 돌려보내라. 그래서 700만 원을 500만인가 700만 원을 또 마련해서 진을 치러줬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며칠인가 지나서 처남이 왔더라고요. 장인 오고 하는 이야기가 살았을 때 친척이고 아는 분인 줄 알았는데 내가 죽어서 저승가 보니까 그것이 아니더라. 전부 다 기록되어 있더라. 그것을 다 봤다는 얘기를 해요. 죽어서 저승가 보니까 육신의 자인이 저승대왕이더라. 저승대왕님 되어 있더라.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죽어서 구렁이 탈 썼는데 그래도 누나가 죄를 지내줘서 눈은 보이게 해줘서 자기가 갈 길을 가게 보게끔 해줘서 감사하다고. 만약에 5분에 이 누나가 내 갈 길을 안 열어줬으면 내가 누나를 데려간다. 그래도 내가 누나를 데려가지 않게 내 눈을 열어주고 보이게 해줘서 고맙다면서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장인은 사자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아직 남은 자식을 자기는 데려가야 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았을 때는 그런 것이 어디 있나 합니다. 처남도 죽어서 저승 가보니까 기록이 다 남아있더라. 저는 저승대왕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따라 몸을 빌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명부대왕, 염라대왕, 옥합상의 역할, 천존 역할, 신명 역할, 칠성 역할 다 합니다. 거의 다 대왕급 이상이 돼야만이 저 몸을 빌어서 오건을 왕래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저승도 있고 현성도 있고 생선인회가 있습니다. 돈이 있니 없니 하지 마시고 죽고 나면 다 허망하고 죽고 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고 나면 그때부터 새로운 세상이 고통이 기다립니다. 여러분께서 저희 가정이 겪은 이야기 이걸 진솔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 가을에 또 집사람을 데려온다 합니다. 또 내가 막아야 합니다. 어떤 식이든 내가 살려주겠노라 했습니다. 한꺼번에 저승비를 다 갚지 못하니까 그만큼 시간 여유를 주고 갔습니다. 집사람한테 내가 어떤 식이든 당신 살려주겠노라고 그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며 고달프지만 죽고 나면 허망하고 고통스러우니 살았을 때 고통스럽더라도 열심히 사시고 좋은 일 많이 하고 부디 공덕 많이 삼고 나로 인하여 고통받는 가족이 조상님이 계시거든. 부디 좋은 데 보내주시고 본인의 업장도 갚고 사는 일이 잘 되시길 바라면서 우리 가정에 비극적인 이 가정사, 가슴 아픈 가정사를 신선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